안녕하세요, 소심한침입니다. 오늘은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HGUC 144분의 1 보리노크 4만 이 제품 조립해 보겠습니다. 국내 발매일은 2024년 12월 21일 토요일이었고 발매 정가는 38,400원입니다. 기동전사 제타건담에 등장하는 기체의 제품화 버전이고요. 박스 아트에는 보리노크 4만과 함께 한켠에 디오와 파라스 아테나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박스 옆면에는 완성된 제품의 뒷모습, 앞모습과 함께 각 부위의 기믹 설명, 무장 설명, 액션 포징 모습도 나와 있고요. 반대편 박스 옆면에는 보리노크 4만의 설정에 대한 정보와 작중의 장면인 G 디펜서와 마주한 이미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 사용 연령은 8세 이상이고요. 바로 박스 개봉해 보겠습니다. 리플렉션 컷이 적용된 파츠가 돋보이는 멀티컬러로 구성된 A파츠 런너를 비롯해서 기체의 색상인 그린 컬러가 여러가지 톤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관절 프레임을 구성하는 그레이 컬러 파츠 런너와 레드 컬러 색분할 파츠도 들어있고 폴리캡도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GUC 신한주의 파츠를 재활용한 빔 이펙트 파츠도 들어있고요. 헤드 파츠에 붙이는 부분을 비롯한 색분할을 보조하는 스티커도 동봉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역시 전면에는 큼지막한 기체 이미지와 설명, 안쪽에는 조립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뒷면에는 박스에도 나와 있던 정보와 함께 마지막으로 컬러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조립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HGUC 144분의 1 보리노크 4만 조립해봤습니다. 가조립 먹선 작업에 동봉된 스티커를 붙여서 작업했고요. 조립 후에 남는 정크 파츠가 있는데 비대칭인 팔구조로 인해 슬러스터 파츠 하나와 백팩 잔여 버니어 파츠 하나, 폴리캡과 빔 이펙트 파츠도 남고요. 스티커는 잉여 부분 없이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제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고릴라를 연상케 하는 역삼각형 디자인에 백팩에 달린 거대한 슬러스터 유닛에도 시선이 가는 제품이고요. 스티커로 색분할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큼지막한 부분은 파츠 분할로 잘 구현이 되어 있어 HG 등급으로 적당한 완성도를 가진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헤드 파츠부터 보시면 기본적인 형태와 레이돔이 활성화된 형태 두 가지가 제공되고 있고요. 자세한 차이점은 잠시 후 동봉 파츠 소개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귀같이 생긴 부분의 옐로우 컬러는 파츠 분할로 구현되어 있지만 모노아이는 스티커로 분할되어 있고 마스크 쪽에 마이너스 몰드에도 스티커를 붙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동력선도 조용히 되어 있는 모습이고 돌기가 있어서 모노아이 방향을 바꿔주는 기믹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몸통은 원형 드럼통을 눕혀놓은 것 같은 형태고요. 내부 프레임도 보이고 짙은 그린 컬러의 파츠로도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가슴 앞에 양쪽에 패널 라인도 파져있는 모습이고요. 안쪽에서 백팩까지 이어지는 동력선이 통짜 파츠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백팩 연결부는 최근 추세인 이축 홈과 달리 3mm 크기 정도의 조인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백팩 자체가 크다 보니 유지력 면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가려지는 부분에도 몰드 표현을 해놨고요. 어깨 장갑도 상당히 큰 형태로 조형되어 있고 해치가 개폐 가능해서 자결탄이 노출되는 기믹도 있습니다. 측면의 아머도 전개되는 기믹이 있고요. 뒤에서 보면 골다공증 같은 부분도 있긴 합니다. 몸통과 연결되는 부분은 프레임도 조형되어 빈틈없이 충실히 채워진 모습이고요. 상박은 통짜 파츠로 조형되었고 팔꿈치 관절은 파츠 두 개로 맞물려서 결합되는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하박의 모양은 양팔이 서로 다른데 왼팔부터 보시면 장갑이 덮여진 형태로 접합선도 잘 가려졌고요. 측면에는 양각 몰드도 새겨진 모습이고 감시 센서를 표현한 빨간색 부분도 파츠 분할되어 있습니다. 오른팔은 그레이 컬러 파츠에 장갑이 끼워진 형태고요. 노란색 스티커를 붙여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몰드 같은 가이드 없이 붙여지는 부분이라 붙일 때 위치 잡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측면 양쪽의 양각 몰드는 왼팔과 동일한 형태이지만 왼팔과 달리 실드를 장착할 수 있는 형태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손 파츠는 손등, 손 두 개 파츠로 구성되어 무난하게 조형된 모습이고요. 몸통과 허리를 가려주는 장갑이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고 노란색 부분은 파츠 분할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스커트 아머 파츠 없이 다리가 노출되는 형태로 구현되어 있어서 조형 자체는 심플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고관절 내부에는 그래도 디테일한 표현이 되어 있고 아래 부분에는 디스플레이 베이스와 연결할 수 있는 홈도 보입니다. 허벅지는 다른 외장 장갑 컬러와 반전되는 그레이 컬러 파츠로 덮여진 부분에
그린, 레드 컬러 파츠가 분할된 모습이고요. 색 분할 부위가 촘촘하다 보니 스티커로 분할된 부위도 있습니다. 측면의 접합선은 몰드로 가려준 모습이지만 역시 바깥쪽에는 스티커를 붙여주는 부분도 있고요. 무릎 관절 뒤에는 동력선 2개가 조형되어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종아리 부분의 접합선은 달랑 몰드로 잘 가려진 모습이고요. 확실히 웬만한 노란색 부분은 거의 스티커로 분할이 된 모습입니다. 옆에 슬러스터 부분은 파츠 분할되어 있고요. 가운데 무릎 커버에서부터 발목 커버까지 3가지 컬러의 파츠로 각지고 둥글고 각진 파츠로 분할이 된 모습입니다. 발파츠도 다리 컬러와 어울리도록 파츠 분할 잘 된 모습이고, 발바닥도 기본적으로는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골다공증이 있는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백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덩치와 다르게 기체 컨셉이 놀랍게도 정찰계 MS라는 설정이 있어서 기동성에 중점을 둔 것인지 이 거대한 버니어와 슬러스터 유닛으로 덮여진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상단에 대칭 구조로 달린 큼지막한 슬러스터 유닛도 동글동글한 디자인의 몰드로 입체감 있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접합선은 달랑 몰드 처리되어 있고 노란색 스티커를 붙여주는 부분도 있지만 버니어는 파츠 분할되어 있습니다. 폴리캡 볼 관절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움직여줄 수 있지만 쉽게 빠지기도 하고요. 아래쪽에도 그레이 컬러의 슬러스터 유닛이 있는데 작은 버니어는 빨간색으로만 분할된 모습입니다. 볼 관절로 연결되어 역시 움직여줄 수 있고요. 백팩 동체 부분도 세밀한 조형의 파츠 분할이 잘 된 모습입니다. 역시 측면 끝부분에 노란색 스티커로 분할된 부분도 있지만 소체 연결부도 디테일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에 연결된 버니어 3개도 외부, 내부 파츠 분할이 되어 있고 버니어 연결부도 상당히 디테일 있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폴리캡 볼 관절로 연결되어 있지만 빡빡해서 움직이는 건 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소체와 연결신은 접속부는 2개이고 아래 동력선은 백팩 안쪽에 잘 넣어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제품 가동 범위 살펴보겠습니다. 목 관절은 스윙 구조로 위, 아래 움직임이 가능하고 헤드 쪽에도 관절이 있어서 따로 움직여줄 수도 있습니다. 허리 관절은 좌우로 살짝 움직이는 게 가능하고 앞뒤로 숙이고 젖히는 범위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움직여줍니다. 비트는 동작, 회전 동작도 가능하고요. 몸통과 연결된 어깨 관절은 앞뒤로 움직여줄 수는 있지만 범위 자체는 상당히 좁고 어깨 장갑의 형태 때문인지 별도로 움직이는 범위가 좀 특이합니다. 어깨에 360도 회전도 가능하고 팔의 상박과 하박의 축을 이용하여 각각 회전도 가능하고요. 팔꿈치 접는 각도는 장갑이 맞닿는 면에 따라 차이가 확연히 좀 드러나는 편입니다. 고관절에 슬라이드 기믹이 있는데 범위 자체는 좀 협소한 편이고요. 다리를 좌우로 벌리거나 앞뒤로 벌릴 때는 스커트가 없어서 간섭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 많이 벌려줄 수 있습니다. 허벅지 안의 관절축으로 회전도 살짝 가능하고요. 무릎이 이중 관절로도 되어 있고 움직일 때 상당히 뻑뻑한데 무릎을 접는 각도는 내각 45도 정도로 접혀집니다. 발목은 기역자형 조인트로 연결되어 앞뒤로 움직이거나 틀어줄 수도 있고요. 발끝에도 관절이 있어서 들어 올려주는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덩치가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는 가동 범위가 그렇게 뛰어나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액션 포징은 수용 가능한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 디스플레이 베이스와 연결할 때는 하체의 하단의 홈을 이용해서 별메인 액션 베이스와 연결하여 전시해 주실 수 있고요. 백팩의 무게 때문에 스탠드 전시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 제품 동봉 파츠 살펴보겠습니다. 교체형 손 파츠는 기본적인 무장용 주먹선 한 쌍과 한 손은 왼손 하나만 들어있지만 그나마 기본 주먹선 하나만 들어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헤드 파츠는 또 이례적으로 기본적인 형태와 감시장치인 레이돔이 활성화된 형태의 2가지가 제공되고 있고요. 머리를 통째로 교체하다 보니 교체 자체는 상당히 편합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이 뚜껑 같은 부분에 단색 파츠가 적용되어 있고 레이돔 활성 형태는 리플렉션 컷 파츠가 적용된 차이점이 있고요. 리플렉션 컷이 적용된 헤드 파츠는 안쪽에 스티커를 붙이고 클리어 파츠를 덮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난반사 때문에 입체감이 또 확실히 뛰어난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무장으로 거대한 실드가 들어있고요. 앞쪽에는 대형 집게 형태의 시저스 파츠가 있고 노란색 부분까지 모두 파츠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튀어나온 부분도 조형이 잘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빔 사벨이 수납된 기믹이 구현되어 있고 내부 디테일도 세밀하게 표현된 모습입니다. 시저스는 관절을 이용해 크게 벌리거나 오므리는 등의 동작이 가능합니다. 장착할 때는 오른팔의 홈에 맞춰서 끼우게 되는데 시저스를 벌려서 노출되는 사벨 자루의 홈에 동봉된 빔 이펙트 파츠를 끼워서 더블 빔건의 무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드에서 사벨 자루를 꺼내서 동봉된 빔 이펙트 파츠를 활용해 빔 사벨 형태의 무장으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아울러 다른 형태의 이펙트를 활용해 빔 토마호크 같은 형태의 무장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양쪽 빔 이펙트를 모두 끼워서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액션 포즈를 꾸며줄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HGUC 144분의 1 보리노크 4만 소개해봤습니다. 이 제품 처음 발표됐을 때 기동전사 제타 건담 등장한 기체로서 이 파일럿인 사라 자비아 로프는 제가 기억에 남지만 이 기체 자체가 전혀 기억이 안 나서 개인적으로 좀 당황했던 제품이었는데요. 목성에서 돌아온 남자 펩티머스 시로코가 개발한 모빌 슈트로서 외형만 보면 힘 좀 쓸 것 같은 디자인이지만 의외로 색정형 기능에 중점을 둔 정찰 쪽에 가까운 모빌 슈트라는 설정을 알게 되다 보니 머리에 레이돔도 그렇고 동봉 무장에서도 역시 그런 설정이 좀 반영되어 있는 게 그제서야 좀 납득이 가는 제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품 자체는 탄탄한 볼륨감에 관절 강도도 적당한 수준이고 파츠 분할도 그럭저럭 되어 있지만 가동 범위는 그렇게 훌륭한 제품은 아닌데요. 거대한 백팩 유닛에서 오는 박력 있는 느낌도 좋았고 오랜만에 나온 HGUC 라인업 제품인지라 기동전사 제타 건담의 팬이시라면 충분히 구입해 봄직한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스 아트에 있는 디오를 보다 보니 또 디오도 같이 만들어서 전시해주고 싶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